자, 녹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세계 경제가 어떻니, 뭐 어렵니, 뭐 나라가 망할 듯이 막 그렇게 떠들어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다 벗어 던지고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확실하게 바닥은 좀 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쭉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가 2100포인트는 지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 상승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바닥에서 바닥을 확보하고 올라오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또 첫 번째 파동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 좀 강해지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느슨한 파동이었는데 두 번째 파동은 좀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요 두 번째 파동이 어디에서 막히느냐가 중요합니다. 61선에서 막히느냐, 좀 더 올라가서 2100포인트에서 막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기술적 반등의 최종 목표치는 이제 목표치는 2100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레버리지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가신 분들은 일단 목표를 한 2100 정도, 코스닥도 레버리지 가신 분들 있죠? 코스닥도 대략 700포인트 근처 한 690 정도를 레버리지 목표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신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채 때문에. 부채가 거꾸로 순환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이제 꼭지를 치고 부채의 상한으로 인해서 내려갈 때, 가격이 내려갈 때, 그게 이제 위기라는 거죠. 그게 리스크라는 건데, 위기라는 건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바닥 찍고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아직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뭐 옛날 같은 뭐 1997년에 아시안 외환위기라든가, 또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뉴욕 금융위기부터 시작됐던 또 유럽의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장이 뭐 활기차게 올라가지 못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조금 안정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내리고 두 번 정도까지 내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2008년도에 잘 아시는 헬리콥터 밴 기억나십니까? 헬리콥터 밴이 등장했을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헬리콥터 밴이 등장했을 때는, 헬리콥터 밴, 그때 이 양반이 등장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가능하다면 헬기에서 돈을 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 버냉키가 일찍이 이런 사태가 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다 많이 썼었고, 그 논문을 썼었고, 소위 공학 논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벤 버냉키가 등장을 하면서 만약 사태가 심각하다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것이 바로 신용위기입니다. 신용위기. 신용위기라고 하는 것은 큰 덩어리에 신용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돈으로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신용위기라는 거고, 그 엄청난 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무한정 돈을 찍어서 메꿔야 된다. 이게 이제 헬리콥터 밴의 간단한 논리예요. 돈을 그 세계를 움직이던 큰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신용으로 창출된 건데, 그것이 갑자기 신용이 빵 터지면서 한 방에 사라져 버렸다. 한 방에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계속 신규 대출이 일어나면서 그 돈으로 가격을 쭉 올리면서 경제가 지탱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고 나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까지 경제를 돌리던 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벤 베르낭키 얘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그 돈을 메꿔줘야 된다. 간단하게 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나왔고, 그 양적 완화의 세월들이 아주 길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유럽에 그게 건너가서 유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니까 당시에 미국 재무장관 유럽에 가서 그 얘기를 했죠. 니네도 똑같이 해라. 돈을 뿌려야 된다. 지금 신용이 빵 터지면서 어느 은행에서도 돈을 갖다가 새롭게 조달해주지, 돈을 갖다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줘야 된다.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를 인해 가지고 미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유럽이 살아나고 한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빵 터지는 거지.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의 순환이에요. 경기의 순환. 그 경기 순환 때문에 내려왔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그렇다. 무역 전쟁. 그래서 이 가장 큰 위험이 무역 전쟁 위험인데,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증시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란 말이죠. 지금 돈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계의 위기죠. 정치계의 위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워서 그런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싸움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다시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싸움을 멈추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싸워가지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 싸움이 끝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세계 경제는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700포인트, 코스피 지금 2100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냉키가 아니라 트럼프가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요 위로 못 돌파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싸움을 끝내면은 2100을 돌파해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싸움을 끝내면. 근데 트럼프가 싸움을 끝내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싸우는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중국의 버릇을 고치자 하는 거죠. 트럼프는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완성. 트럼프가 좀 약간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싸우면은 꼭 완성을 해야 돼. 그래서 중국한테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시진핑 또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그런 영광을 안겨주기는 만무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트럼프도 더 이상 피해를 안 보는 수준에서 아마 타협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왜냐하면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타협의 지점이 언제가 될지, 저는 뭐 올 가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타협을 하면서 세계 증시와 주가는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정하고 있고, 그 지점이 바로 2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추세상승으로 가는 그 지점이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크게 봐서는 그림은 그렇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제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어제 오늘의 그 흐름에서 지금 뭐 아까 제 차트에서도 바닥을 지금 만들고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느슨하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강하게 올라온다. 아주 강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의 그 지난주부터 쭉 모양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다른 모습이. 그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기관들이 8월 23일 이후에 매수한 모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600억, 700억, 1000억, 1000억, 400억, 1000억, 1000억, 2000억, 어제 4000억, 그리고 오늘 900억이란 말이죠. 굉장히 강하게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마저도 매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도하면서 2000포인트 매수하면서 2000포인트 위까지 끌어올렸고, 요 강한 매수가 아마도 그동안에 좀 걱정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종목들 봐도 그래요. 종목들 봐도 뭐 오늘 하루만 봐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핵심주를 사고 있죠. 핵심주.
그전에는 좀 주변주를 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자, 삼성전자가 힘차게 올라왔어요. 또 하이닉스를 사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힘차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올라왔어요. 지금 저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기는 어렵다 봅니다. 이게 신고가를 낼 상태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오는가? 저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지금 뭐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0월 달에 고위급을 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9월 달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죠. 요것도 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어떤 분위기, 특히 한국에서 일본이 만들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조달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국산화 이런 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재료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료, 장비, 부품 쪽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을 갖다가 이제는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다. 엊그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재용 부회장한테 좋지 않을 만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삼성물산 하루 내리고 말았죠. 하루 내리고 말았고 삼성물산은 안 올라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어진 것 같다. 이재용 오너에 대한 오너 리스크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일본 리스크도 없어지는 것 같다. 이 기관들의 강력 매수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 기업 중의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반도체 가격.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안 해놨네요. 해놨으면 바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없네. 뭔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와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은 그래요. 전년 대비 수출 실적,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 그런데 이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최악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 얘기의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한 13% 그렇잖아요. 13%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로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기름 유가의 하락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좀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게 핵심 요인인데, 지금까지 쭉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요 전년 대비 수출 실적,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실적이 최악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5%라든가 또 마이너스 한 18%, 지금 지난달은 마이너스 한 13%였죠. 이렇게 됐을 때가, 그때가 바로 주식시장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아마 올 4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수출 실적 최악이
4분기가 최악의 수출 실적이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들 종합지수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미 그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미 9월달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4분기, 뭐 10월달, 그러니까 9월 아니면 10월 같아요. 9월 아니면 10월달에 이미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좀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종목들의 상승세가 꽤 의미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맞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그러니까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종목이다.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IT, 미래 한국의 선도 종목,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원익 IPS가 지금 차트 모양으로 보니까 이렇게 뭉쳤다가 수렴했다가 치고 올라가죠.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평선들이 수렴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다. 강한 상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수렴 상태에서 지금 이틀 동안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SFA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 상태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아모텍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건 이제 수렴은 안 됐지만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FST 이것도 지금 이평선 고점에서 쭉 행보하다가 탈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SNS텍은 이것도 이제 완전 정별 상태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죠. 꾸준하게 뭐 소형주입니다만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호수교는 좀 다릅니다만은, 금호수교는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르긴 다르죠. 화학주니까.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한번 올라왔다가 행보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미코 모양이 좋습니다. 장기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려는 모습, 원익QNC 모습은 이제 아직은 요거는 바닥에 좀 있고요. 솔브레인 좀 미리 좀 올라왔었죠. 올라왔다가 행보하면서 가는 모습. SK머티리얼즈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후성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후성.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또 모습이 그렇죠. 바닥에서 좀 올라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SKC 솔믹스 한때는 태양광 때문에 고생했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IT 재료주로 살아나는 모습이다. SKC 코롱 PI는 한때는 폴더폰으로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IT 산업의 핵심 재료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코롱 인더스트리 마찬가지입니다. IT 산업의 핵심 재료주로, 그 외에 이제 삼성, SDI, KCC 같은 것도 조금 다른 의미고, 근데 KCC도 마찬가지로 IT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모 머티리얼즈 모습도 바닥에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에로티베큐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장기 평선가에 올라왔어요. 제우스 이것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KC텍 치고 올라갑니다. KC텍 모양 좋죠. PSK 이것도 모양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장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미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좀 치고 나가는 중이죠. 그 다음에 테스 이것도 좋아요. 테스도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DI도 좋고요. DI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코세스 소형주인데 이것도 좀 올라옵니다. 코세스 소형주죠. 네,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신의 인터텍 ICD 이건 조금 큰 종목이죠. ICD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는 모습. ICD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컴퍼니, 벳셀, 탑엔지니어링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탑엔지니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초기 단계부터 좀 관심을 가지자. 초기 단계 때. 초기 단계에 관심을 좀 가지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종목들 쭉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차트들이 다 괜찮죠. 차트가 좋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지금이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증거가 있냐?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은 아직 아닙니다. 하락장은 아니다 말이죠. 하락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이 IT 대표 종목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라.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5G 종목이 좋기는 한데 조금 이게 고점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그랬죠. 고점스러운 모습.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5G 종목들이 차트가 다 좋아. 근데 어찌 보면은 상당히 고점스럽다. 그죠? 근데 오늘 뭐 확실히 고점인지 모르겠는데 KMW 오늘 위에서 음봉 크게 맞았죠. RFHIC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매물 나오는 모습 보였죠. 인와이어리스 비교적 크게 좀 하락을 했죠. 음봉이 큽니다. 다음에 FR텍, FR텍은 살았고, 오이솔루션도 이제 그렇게 혼자 나홀로 잘 올라가다가 행보하다가 지금 음봉을 또 하나 맞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진 시스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5G 종목은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래서 5G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조심해라 하는 말씀 드렸죠. 예. 조심하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5G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신규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냥 단타는 가능하다 그랬죠. 단타는 가능하다. 요거 단타는 가능하다. 단타는 가능한데 저는 5G를 지금 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요거 사가지고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정도로 요거는 5G 종목들은 고수들만 들어가가지고 단타하는 정도고 하수들은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반면에 이쪽은 조금 하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하수가 들어가도 되는데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극일펀드라든가 또 애국주 선풍 요런 것이 많이 가미된 흐름이에요. 지금 이 IT의 그 발기라 그럴까요? 발기가 많이 그게 가미되는 흐름이에요. 지금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은 공격도 들어가는데 아직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그렇게 단기적 접근이 좋다. 요것도 요 IT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지금 불붙어가지고 쫙 오늘 올라오는 그런 이제 차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 또 수렴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장이 무지하게 좋으냐? 아니란 말이죠. 장이 지금 좋은 장은 아닙니다. 좋은 장은 아닙니다. 좋은 장 아니다. 지금 경기가 좋으냐?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좋은 장도 아니고 좋은 경기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신용수가 들어가서 막 사가지고 하는 이런 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단기로 욕심부리지 말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종목 들어가시더라도 너무 길게 보고 큰 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짧게 좀 치고 나오는 장,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 가을 지나서 장 좋아지면 그래도 된다 그랬죠. 좀 좋아지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아직은 그런 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은 잡고 올라가는데 지금 아까 차트 보셨지만 이게 이제 역배열장 아닙니까? 역배열. 코스피 자체가 역배열이야. 역배열이면 올라가다가 계속 부닥치겠죠. 그니까 뭐 60일선에서 부닥칠 것이고, 역배열이니까 이게 가다가 60일에서 부닥칠 거고 매물 나오겠죠. 120이나 여기 2100포인트에서 확실하게 매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극복하려면은 정말로 트럼프가 용단을 내려야 돼.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이제 그만 싸우고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고 역배열 상태에서의 반등이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서 짧게 먹고 나오는. 그게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맨날 고타령하죠. 맨날 트럼프가 뭐라 그러나 나는 좋다. 나는 시진핑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막 딴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또 저거가 이게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고문을 하고 있죠, 고문을. 주식시장을 고문을 하고 있는 트럼프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뭐 정신 차려서 잘 하겠죠, 뭐. 예. 지금 하는 꼬라지로는 영 배기 싫은데 뭐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말고, 그러니까 5G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거 말고 새롭게 부각되는 장비, 재료, 부품 이런 것들은 한번 차트가 좀 수렴됐다고 하는 거라서 해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좋게 보는 것, 이것은 이제 역시 김정은이 주예요. 김정은이 주. 김정은이 주가 가장 그래도 우리가 현재 오늘도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뭐 이것도 트럼프랑 관련돼 있네요. 이것도 트럼프랑 관련돼 있는데 뭔가 하여튼 뭐 하는 쪽이야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과의 전쟁, 두 번째는 북한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이란과는 뭐 이렇게 뭐 워낙 오래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뭐 크게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중국처럼 완전히 다운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운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김정은이가 만만하게 다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 요거를 오늘 좀 잘 나타낸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김정은이의 내용이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요거가 가장 잘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그 조지프 디트라니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 교수. 그래서 오늘 롯데호텔에서 2019년 서울 안보 대화라는 게 있었나 봐요. 서울 안보 대화 SDD. 여기에서 디트라니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은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로 나가기 전에 안보부장을 필요로 한다. 안보부장.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조지프 디트라니 교수. 김정은이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핵무기를 포기했다.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근데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김정은이는 뭘 필요로 하냐면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보장. 그래서 안전보장이 뭐냐면은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제재 해제, 이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핵무기는 내가 하겠는데 일단 정말로 관계 정상화를 해주고 평화조약을 맺어주고 제재 해제 해달라, 요거 얘기예요. 완전하게 비핵화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인데 그게 목표인데, 그 전에 우리를 좀 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검증단의 미신고 핵시설 의심지역 방문을 허용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검증단이 와가지고 아무나 다 가봐라, 아무데나 니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대신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 체결,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한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말은 쉬운데 국가와 국가 간에 그것을 한 방에 탁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트럼프는 그냥 나 믿어봐, 오빠 좀 믿어봐, 오빠 믿어봐, 이렇게 한 거고, 김정은이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믿게 해줘야 믿지, 뭔가 좀 좋아봐, 아니 하다못해 보석이라도 하나 사줘봐,
아니 오빠 믿게 해줘야 믿지 내가 어떻게 믿어 오빠를. 어? 보석 하나 사주든가 비싼 핸드폰 하나 사주든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김정은이는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핵을 갖다가 없애더라도 미국이 안 쳐들어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이게 이제 김정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어려워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디트라니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북미 관계의 전환,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DMZ 회담 이후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무 레벨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네요. 근데 시작됐는데 그게 참 어려운 모양이죠. 지금 우리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랬네요. 그 다음에 일본 방위상을 여기만 모리모토 사토시 이름이 멋있네. 다쿠 쇼쿠대 총장.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 창고를 단순히 동결하는 타입과는 동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은 안 된다는 얘기죠.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같은 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다자적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육자회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참여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한 방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이 그래 우리가 양보할게. 핵무기 가져가라.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핵무기 일단 다 가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지만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김정은이 혼자서 국가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무회담이 곧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뭐 쭉 이루어졌던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좀 꼭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곧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트럼프의 중국과의 대타협 요것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급등을 하겠죠. 전 세계 증시의 폭등이 나오겠죠. 오늘도 이제 아까 나온 얘기가 이제 뭐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을 하고 9월 달에 실무 협상을 한다.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미중 간에 9월 실무 협상. 요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나 다 올랐죠. 미중 간의 실무 협상. 일본도 오늘 뭐 많이 올랐습니다. 2.12% 올랐고 중국 상해 지수도 이제 그렇게 올랐고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간의 실무 협상, 북미 간의 9월 실무 협상도 곧 나와야 됩니다. 곧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뭐 트럼프도 좀 표도 좀 얻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곧 나올 것 같다. 아까 그 양반 말도 물밑에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가. 네, 이 양반도 디트라니 교수도 지금 최근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DMZ 회담 이후에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무 레벨의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죠. 지금 우리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당장 뭐 타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쪽도 얘기를 했네요. 일본 또 일본대로 뭐 그게 있겠죠.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획에서는 이제 이낙연 총리, 정경도 국방장관, 라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문정인 청와대 그 특보,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이제 참여해서 사회도 보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8회째인 서울 안보대회,
에는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뭐 그랬다 하는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곧 뭔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가 되는 게 나오면은 이제 오늘 그 미중 간의 협상 타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만큼 이제 글로벌 주식이 올랐던 것만큼 또 북미 남북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 상반기 내내 이제 여러 악재 때문에 나빴던 증시가 이제 슬슬 좋아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하고, 또 북한 문제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북한 문제도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화이팅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 한번 보고 갈게요. 유럽 증시. 자, 유럽 증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시아는 좋았는데 유럽도 좋으냐 하는 거죠. 세계 주요 지수. 북미 실무회담 아시아가 나왔습니까? 자, 유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한번 볼게요. 영국의 FTSE 지수 0.73 마이너스. 영국이 좀 안 좋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 상승. 영국은 지금 또 싸우고 있나요? 프랑스의 CEC는 1.13 상승. 그 다음에 유럽 스톡스는 0.91 상승. 네덜란드의 AEX는 0.69% 상승. 좋죠, 지금. 스페인, 또 이탈리아, 전부 뭐 1% 이상의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지수 선물도 좀 좋겠죠. 자, 지수 선물도 보니까 다우 지수가 지금 1% 정도 상승해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뭐 S&P 500 1% 정도 상승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 그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 그러니까 61선을 오늘 돌파할 수 있습니다. 1% 정도 올랐다면은 대략 요거죠. 1% 정도 올랐다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증시에 미국이 선도 국가니까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뭐 대한민국 망하기를 바랬던 여러 사람들의 막 고사를 지내.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고사 지내는 그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의 그 끈질긴 바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1220원에서 한 달 동안 행보하다가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 좀 약세로 가는 것 같죠? 달러가 약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요 분기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 트럼프였죠. 트럼프와 중국, 미중의 갈등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지금 그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내일 이후에는 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요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끔씩 그런 얘기하지만 경기가 만약 나빴다면 그 유가가 좀 빠졌겠죠. 근데 유가가 계속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유가가 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계 경제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다시 결론을 한번 내립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달러의 약세 전환, 그리고 유가의 강세 전환, 또 원화의 강세 전환이죠. 강세 전환이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죠. 원달러 환율의 하락. 네. 그쵸. 주식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아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좀 안정을 찾고,
아마도 아까 제가 이제 그 수출과 수출과 그 코스피와의 관계를 좀 말씀드렸죠. 코스피하고 수출과 관계가 있는데 수출이 이제 최악일 때, 최악의 지표,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수출이 최악을 보일 때 증시는 그때가 이제 바로 상승을 시작하는 타이밍이다 그랬는데, 그 타이밍이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라는 거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감 잡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그 미국과 우리 북한과의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말은 아직까지 뭐 잘된 것은 없는데, 따지고 보면은 늘 북한 애들은 저렇게 막 때를 쓸 때, 때를 심하게 쓸 때가 협상의 막바지 국면이더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남북주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보면 남북주가 사실은 막 빠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 없잖아. 계속 악재만 나오잖아요. 계속 악재만 나오고, 최선희가 뭐라 그러고, 또 누가 뭐라 그러고, 또 누가 뭐라 그러고, 계속 악재만 나오고, 마치 우리는 미국과 타협 안 한다. 요런 얘기를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내려가죠. 그 얘기는 곧 조만간에 북한과 미국이 뭔가 타협을 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 좋은 위치에서 요가 또 여러분한테 광고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밤 9시, 아침 7시에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녹화 방송 올리고 있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그 와운에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참조하셔도 되겠다. 뭐 예를 들어 직장 다니거나 어디 가셨을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시황에 대해서 쭉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선물은, 제 선물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은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우리 회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들보다 좀 좋은 수익을 내드리겠다. 그거예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남들보다는 좀 좋은 수익을 내드리겠다.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왕이 부장은 이제 갔다가 벌써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아마도, 실무협상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갔잖아요. 어제 갔고,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돼서 이제 중국과의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실무협상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과의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선물은 다른 건 없고, 그냥 뭐 할인가로 회원 회비를 할인가로 한다 하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2개월에 132만 원인데 요즘 장도 안 좋고 해서 반토막 딱 내가지고 66에 2개월에 66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다라는 거하고, ARS는 023490-4484, 023490-4484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1599-0700도 돼요. 1599-0700 일로 전화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고객 1590-0700은 이제 그 고객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 9시에 또 아침 7시에 제가 또 밤새 뉴스 가지고 다시 짧은 시향방송 30분짜리 하니까 아침 7시에 30분짜리 시향방송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에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침에는 30분 그렇게 하니까 브리핑 꼭 들으시고 여러분 투자활동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이 좀 나빠가지고 그동안 좀 여러분들 수익률 안 좋았을 텐데 곧 수익률 좋아지겠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